안녕하세요. 이소원과 이근우의 너랑 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우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그동안 선생님하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갔다 오더라고. 예, 저도 제주도 한 달 살기 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나도 놀라서 네. 뭐냐면 여러 옷을 입고 오다가 말이지 갑자기 겨울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청년이 나왔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우리가 휴가를 하는 동안에 이 촬영을 못했으니까 네. 옛날에 찍어놨던 걸 이제 편집해서 내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겨울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제주도 제가 그 한 달 있는 동안에 선생님도 한 그 8월 말쯤에 제주도 한번 오시려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어. 제주도 가려고 했다가 코로나 그것 때문에 속초로 갔어. 속초로. 속초 가신 건 어떠셨어요? 그건 뭐 조용하고 그래서. 마침 오실 때 제주도가 그때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안 갔어요. 네. 내가 또 걱정을 못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못 가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오랜만에 와가지고 지금 이근우의 열린 마음 의원 야 이라는 게 눈에 띄었어요. 선생님, 이 선생님의 열린 마음 의원은 제가 오랫동안 여기 와도 잘 못 봤었는데 오늘 보니까 야, 제가 지금 그 상담소 이름을 여러 번 바꿨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제자로서 야, 열린 마음을 이거 이어갈까 이런 마음도 지금 드는데 이어가서 좋네요. 선생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소원의 열린 마음, 의원은 빼고 뭐 센터라든지 열린 마음 상담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스승의 마음이 제자한테도 이어가고 저 오랜만에 좋은 이름을 보게 돼서 벌써 열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열리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참 장명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너무 아름다운 장명, 그 다음에 또 깊은 장명을 해주시는데, 열린 마음 의원 이거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거는 사실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내 제자가 지은 거예요. 또 제자분이 뛰어난 분이 계시는군요. 제자가 내가 정년퇴임하고 한 2년 정도 내가 이제 개인 개원을 했어요. 그러셨고 퇴임하시고 개인 개원을 할 때 이제 일반 그 치료는 안 하고 정신 치료만 중심으로 내가 해볼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 치료를 하자면 한 45분, 15분 쉬고 이러면 내가 8시간 동안에 8명밖에 못 봐요. 그러네요. 그 8명 봐가지고는 병원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 유지가 안 되지만은 실험적으로 내가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내 집이 우선 내 집이니까 새 나갈 게 없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보조사 한 분만 있으면 되니까 그분 월급은 그래도 그거 가지고 의료보험 신청해서 나오는 돈 가지고 주면 되고 나는 없어도 되고 그런 생각으로 내가 해드렸어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선생님? 한 2년 정도 내가 해봤나? 선생님도 이 이름이 굉장히 뭐 마음에 드셨으니까 오케이 그 이름 좋다 하셨을 텐데. 그렇지. 지금 이서원 선생님이 이 얘기한 대로 열린 마음이니까 이 공간에 오면 마음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뭐랄까 기대도 같잖아요. 전 문득 예전에 제가 학교 만들려고 했을 때 좋은 학교 만들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안 좋다고 편한 학교 만들라고 그랬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선생님하고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어떻게 속은 열렸지만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닫혀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열리할 것인가, 그걸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그랬던 과정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소통의 기술이야. 그러네요. 똑같은 걸 놓고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을 잘 모르면 갈등이 자꾸 쌓일 테고, 그 기술을 알면은
그래도 좀 갈등이 적을 거고 네. 마치 아는 길을 찾아가는 거하고 모르는 길을 자기가 혼자 헤매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안다는 것은 여행 지도책을 가진 거나 같고 그렇지. 혹은 여행 가이드가 나한테 있는 것 같아서 낯선 상황에 와도 가이드가 능숙하게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행 지도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걸 알려주는 것 같은데 그 길을 모른다는 것은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여행 지도도 없고 가이드도 없이 혼자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는 그 말. 그러니까 상담자나 정신치료자나 네.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경험을 해보고 하니까 환자와 함께 환자가 갖고 있는 고민을 곁에서 동반해서 같이 고민해 주는 거예요. 네. 고민하다 보면 좋은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내가 뭘 만들어 가지고 요것만 요대로 하면 낫는다. 네네. 그게 아니라고요. 네. 뭐 알파고가 나왔을 때 딥싱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딥싱크 with him. 그렇지. 딥싱크 with her. 그래서 그녀와 함께 그와 함께 깊게 한번 사색해보는 거 생각하면 그러다 보면 우연히 내가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환자가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치유라기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상담이고 치료다. 네. 내가 이제 저 병원을 하면서 네. 만성적인 환자도 있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 1년에 내가 대학에 봉지를 할 때 1년에 뭐 한두 번씩 다 입원하던 환자예요. 아하. 그런데 네. 이제 내가 이 병원을 열고 그 정신치료를 네. 규칙적으로 내가 해줬어요. 네. 해주니까 1년 가도 입원을 하네. 이야, 신기한 일이네요. 그런 차이가 확연히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연계 삼청동인데. 네네. 삼청동 삼청공원이 있잖아요. 아, 뭐 보물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씩 할 때는 내가 집에서 했지만 네네. 여러 사람을 집단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 시간에는 내가 함께 삼청공원을 산책했어. 산책하면 삼청공원 안에 정자도 지어놓고 그렇거든. 맞아요. 네. 그러면 한 바퀴 산책하고 그 커피 하나씩 뽑아서 들고 그 정자에 앉아가지고 예. 집단 이름을 붙이자면 집단 치료지. 그러네요. 그룹 세라피를 하신 거네요. 그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네. 그것도 또 상당한 그게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내가 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 소성의 날이면 뭐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확연한 차이가 생긴다. 네. 그래서 네. 난 그걸 한번 발표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왜 효과가 생기는지 검증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이전에 내가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제자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희들도 정년퇴임하면 선생님처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네. 지금 나오는 나 모양으로 해가지고는 유지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8명 오면 병원 유지가 안 된다. 병원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물에 대한 세를 내야죠. 네.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비용이 들어야죠. 그렇죠. 또 자기도 생활비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몇 천만 원은 벌어야 될 텐데. 그런 걸 다 합하면 선생님이 8명 봐가지고 더구나 또 삼천공원 세월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네.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도 안다는 거야. 알지만은 현실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정년퇴임을 하면 네. 선생님들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논문 쓰는 거는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제 말을 좀 곡해하시지 마시고,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아진다는 뜻인데, 그것을 의사들이 이제 시간도 모자라기도 하고, 환자도 많기도 하고, 또 이제 현상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저런 걸 다
좀 종합해서 이제 대하는 것이니까 네. 조금 마음에 섭한 게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라는 말을 예. 제가 덧붙입니다. 네. 또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셔서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것로 혹시 상처받거나 마음이 상하실 분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얼마 전에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동학대 예방센터라 그랬는데 그게 요즘 사례관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뭐 좀 사례관리, 사례를 관리하는 그 컨셉으로 바뀌고 있어서 제가 한 10년 동안 그 학대한 부모들을 돌보는 곳이거든요. 학대 아동들하고. 그래서 학대 부모들을 10년 정도 선생님 8명이라 그러는데 저도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동일한 사람을 10년 동안 계속 집단 상담을 한 거예요. 3.5원 가셨듯이 저도 소양강 댐도 가고 뭐 문경세제도 가고 그분들에게 제가 10년 동안 한 것은 이분들 아이를 때리지 마라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불행하기 때문에 아이를 괴롭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빈 공간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행복으로 행복한 경험을 여러 가지를 넣어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아이를 거의 때리지 않게 되고 근데 본인도 더 많이 웃게 되고 그다음에 저하고 가족까지 지내게 되고 근데 그때를 돌아봤더니 선생님 그건 평생 한 번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분들한테 든 돈이 2,500만 원 정도를 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돈 10원도 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500,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기업 회장님한테 좋은 일 하시라. 내가 그때 교수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1,500. 근데 저 개인적인 돈 뭐 500. 이래가 2,500을 10년 동안 넣어가지고 이분들 소풍도 가고 먹을 것도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서 상담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뭔가 조금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례 관리하는 팀들은 한 뭐 10번 그 정도 만나고 사례 관리해가지고 사람이 바꿔라. 이게 이제 국가의 지침이고 기관에서도 10번 만에 효과성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 예산 주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선생님 지금 그 의사 제자분 한 것처럼 우리도 정년 퇴임하면 선생님처럼 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분도 알죠. 한 10년 지나서 모든 전문가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수많은 체험을 해야 사람이 조금 바뀐다는 거. 그걸 알지만 나는 여기서 지금 월급을 받아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변화가 별로 크지 않지만 변화된다고 보고서를 때로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변하지 않는 걸 마음 아파하고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또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아픈 걸 가지고 교육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제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했던 방법이나 내가 하는 방법은 네. 단지 이제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내 생각에는 이제 복지하는 것이 결국 국가가 그 상담해주고 치료하는 사람의 안심하고 그래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뒷받침을 하기보다는 이제 양적으로 맞아요. 한 사람 앞에 뭐 몇 명, 10분만 하라, 뭐 몇 명 하라. 이래가지고 숫자만 늘려가지고 이제 이만큼 일했다. 그렇죠. 가시적으로 그게 보이잖아요. 가시성, 전시성 뭐 그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 그거는 실리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내놓는 거는 단지 몇 명이다 이래밖에 안 되더라도 그 치료하는 사람들을 서포트 해주면은 그게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안심되니까 대3자한테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제적인 것을 너희들 능력껏 해라. 이럴 뿐이니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다가 보면은 그쪽으로 소홀하게 된다. 맞아요. 자연히. 이제 그런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꾸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은 그런 치료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 안정이 되도록 네. 그 개인에게 책임을 맡기지 말고 네. 안정이 되도록 서포트를 좀 해주면 네. 훨씬 좋은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편집해가지고 굿네이버스에 5분짜리로 보내면 다 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선물도 가지고 오고 전화도 아주 세도할 것 같은데요. 정말 저희 마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도 원하는 게 그거라고. 그런데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제자로 배운 바로는 세상이 이렇다 할 때 그럼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 세상을 탓하고 욕하고 분노하기보다 나 한 사람이라도 삼천공원을 돌고 나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좀 하는 좀 어떻게 약간 거창하게 말하면 선구자적인 노력이라고 할까요? 지식인의 책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하는 게 그래도 세상을 빨리 바꾸는 방법이다. 저는 쌤한테 이렇게 배웠는데요. 네. 근데 그게 참 힘드는 게 네. 내가 이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한강이 오염됐어요. 네네. 오염되면 그 안에 사는 물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등이 휘고 뭐 기형이 되죠. 그렇지. 네. 기형이 살았다면 기형이 되고 죽는 거지 뭐. 그렇죠. 죽는 거죠. 네. 그러면 죽어가는 고기를 우리가 잡아다가 네. 신선한 물에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뭐 치료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네네네. 그럼 살아나요. 물이 깨끗하니까. 그렇죠. 네. 이제 살아났다고 해서 이 고기를 다시 한강에 집어넣는다? 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이 많죠. 그럼 또만 죽는 거지. 그렇죠. 그럼 뭘 치료를 해야 되겠어? 한강의 오염을 네. 막아야 되는 거지. 네네. 거기서 죽어나가는 고기를 데려다가 살리고 또 갖다 놓고 이거 반복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네. 한강이 살리는 일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네, 치료하는 거는 네. 물론 이제 개인이 그 자아의 강도가 강철근지 강한 사람 같으면 뭐 그런 물 먹고도 사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그거는 이론이고 정신장애라든지 이런 갈등이 생기는 최초는 개인이거든요. 네. 그럼 개인만 우리가 계속 치료를 한다? 이거는 한강에서 건져내서 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예요. 네, 네. 다시 사회에 들어가잖아요. 다시 가정에 들어가고 그래. 사회에 들어가죠. 네. 거기 가서 재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간 있기는 있어요, 이제. 그러나 그 이후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개인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다시 사회에 가서 재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건 벌써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못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분이나 사회학을 전공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또 프레임을 짜가지고 네. 개인 정신치료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제 죽어가는 걸 살려놓은 물고기를 받아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그분들이 좀 생각을 네.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나가는 거지 개인만 따로 딱 떼서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문득 저는 어머님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요즘 좀 많이 좀 위중하신 편이라서 큰 병원에 계신데 어머님 상태가 위기를 넘기고 지금 그래도 조금 의식이 돌아오시고 하게 된 거는 그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우수한 의사들이 혼자 치료하지 않고 협진을 하더라고요. 뭐 감염내과, 정형외과, 또 뭐 신경외과 이런 데 전부 다 같이 협진해서 우리가 이거 이상 발견했으니 그쪽에서 이걸 좀 정밀하게 보고 치료해달라. 이게 굉장히 원활하게 되니까 어머님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상태가 그래도 위기를 넘기고 좋아지시게 된 협진을 보면서 선생님 말씀처럼 개인 단위에서 치료를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삼천공원을 가고 저처럼 어디 여행을 가면서 즐거움을 주는 노력을 이어가면서 맑은 물에서 고기들 치유하면서 사회복지, 말씀하신 사회복지, 사회학
뭐 이런 관련 정치, 이런 관련된 분들이 협진하듯이 그렇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 사회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협회 본부에 가서 강의를 여러 해 했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애쓰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더 긴 이 사례 관리나 도움을 위해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정치인것도 만나고 목소리도 높이고 운동도 하고 그걸 보면서 참 놀랍다 생각했는데 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시네요. 훌륭하고 저도 뭐 단지 선생님의 제자로서 이 개인을 치유하는 걸로 제 소명으로 다 알지 않고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과 연대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다시 들고요. 좀 약간 분야는 다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명현 박사님이 삼청동에서 하시는 갈다 갈릴레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합해서 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학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그 과학의 대중화 그걸 위해서 책도 읽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또 방송 활동도 하시면서 그렇게 다양하게 연대해서 과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과학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고 그것이 정말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게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일부러 자기 돈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런 단체를 만들고 노력하는 게 갑자기 뭉클하게 느껴지네요. 선생님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겠죠. 이명현 박사님 지금 갈다라는 과학 카페에서 하시는 일 거기에서 뭐 책 한 권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겠어요. 진짜 얼마나 남겠어요. 네. 과학자들이 순수한 생각들이 맷집이 돼가지고 자그나마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데 제가 조마조마한 것은 저게 언제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돈과 관련된 거겠죠. 네. 경영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의학을 의술이라고 그랬어요. 의술. 네. 그 다음 의술이지만 또 인술이라고 그랬어요. 인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좀 지나간 얘기지만 그 의료법을 만들 때 그 시안이 남았는데 읽어보는데 이제 의료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는 게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정의라는.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적응하는 부분이 이렇다 이런 건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표현이 법률 용어가 의료업자예요. 업자라고 나와요. 업자. 뭐 사채업자처럼.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연상이 돼서 기분이 엄청 상하더라고. 그렇죠. 업자. 내가 기분이 상한 건조에는 뭐냐면 의술은 인술이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북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업자, 마치 영리만 추구하는 업자처럼 될 수 있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흐르고 그걸 읽어도 별로 저항감이 없어요. 어려도 업은 업이잖아요. 이거 생업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옛날처럼 뭐 인술이라고 해서 말이지. 땅 파먹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어쨌든 경영이 돼야 살아남아야 환자도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경영이 안 돼서 망해버리면 환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업자라는 말이 처음에는 거북했지만은 그 법률 용어로서는 뭐 맞는 얘기다. 그렇게 이제 양해가 됐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야, 저도 그건 처음 듣는 저도 화가 났겠어요. 옛날 같으면.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은 좀 제 책의 얘기보다는 선생님과 제가 평생 해왔고 할 일에 대한 의미랄까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야 될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고백하자면 저도 늘 이 상담을 하면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 있잖아요. 이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늘 고민이 됐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상담도 선생님 그 의사들은 단가라는 게 대충 정신과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뭐 종합병원 같으면 정해져 있을 텐데 개인 의료보험에서 이제 책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뭐 의사 면허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상담을 하는 상담가인 경우에 그 상담료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천차만별입니다.
뭐 시간당 3만 원부터 시작해서 시간당 뭐 10분에 요즘 뭐 10만 원, 9만 원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매스컴에 알려지고 뭔가 대중적 인지도가 높으면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어떤 유명한 분은 이번 생에는 진료 못 받는다. 대기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가도 한두 명 올까? 상담실에 알려지지 않으면. 그런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개인 상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겠다고 청하는 분이 많을 때 뭐 3명, 2명 그 정도인 거거든요. 그걸 보면 이걸 막 제가 경영력이 있어서 뛰어 들어가지고 하기에는 타고난 게 이렇게 상담하고 마음 잃는 재주밖에 없고 그래서 늘 한편으로는 아내한테 미안하면서도 이게 늘 고민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그냥 이걸 대담을 떠나서 제 고민 상담 한번 들어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든단 말이에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것도 그런 맥락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다는 건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네.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치료하는 분들이 적어요. 정신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적다. 왜냐하면 네. 의료보험에서 책정한 그 정신치료에 대한 단가가 너무 낮아요. 네. 한 시간을 내가 제공을 해주고 그 돈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봉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겠죠. 월급을 네, 받으니까. 네. 월급을 받으면 네. 내가 하고 싶은 정신치료는 내가 하면 되는데 네. 병원에서 이제 압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월급만큼 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네요. 경영자로서 가만히 있겠어요? 왜 그쪽만 그렇게 떨어지냐. 이거 네. 좀 어떻게 분발해서 해주기 바란다. 네. 내가 분발하는 거는 환자를 열심히 보라는 뜻 아니겠어요? 많이 보라는 그렇지. 열심히 안 본 거는 아니잖아요. 네. 수적으로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많이 보지 못했는가? 정신치료 한다는데 시간을 많이 줘버리니까 네. 시간은 많고 인원수는 적고 네. 그러니까 수입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영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대부분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치료를 안 해요. 네. 안 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신치료 많이 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원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 중심의 그 갈등을 해결해주는 이제 그 수준인데 네. 지금은 이제 정신과 환자도 다 보다 그 영역까지도 그 영역까지 다 보는데 지금 이제 그 비용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신과 의사가 받는 정신치료의 단가보다는 네. 상담 심리학을 전공해서 센터를 열어놓고 받는 돈이 더 많아요. 네. 더 많은 이유는 그거는 국가에서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얼마까지 상한제를 안 정하니까. 의료보험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차이가 그거예요. 네. 저는 그 말로는 뭐 이렇게 현상은 알겠는데 큰 위로는 안 되고. 위로는. 네, 왜냐하면 그 선생님 제 고민은 뭐 선생님이 경영학자도 아닌데 제가 앞으로도 뭐 개인 이서원의 열린 마음 상담소를 낸들 제가 뭐 획기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여전히 오는 사람 수는 적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한번 권해보고 싶어. 어떤 거요? 이서원 선생이 갖고 있는 탤런트가 있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이 따르지 못할 탤런트가 있어. 뭔가요? 자기가 내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가 안 보이면 되게 말이잖아. 네네. 근데 이제 그 탤런트를 살리자면 네. 지금 나한테 오는 상담자가 적다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갑자기 뭔가 띵 하고 그거는 네.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성실하게 보세요. 네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럼 돈은 어디서 벌어야 되느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 상담 예방 강연을 많이 하세요. 네. 거기는 돈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걸 가지고 보충을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럼 상담이 적지만은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강연을 하자면 내가 경험이 있어야 돼. 맞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임상적인 경험이 하나도 없이 이제 책만 읽어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주는 분들이 있거든. 그렇죠. 물론 그런 지식이 또 중요하긴 하지만 경험을 따르지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적은 수지만은 집중적으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또 이제 경험을 합해가지고 대중들에게 그 아까 갈다 이 얘기했듯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렇게 해준다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효과는 그 안에 내가 진단하지 못했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 다른 말로 하면 잠재된 환자들을 내가 강연하는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자기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에 빠지지 않고 병에 들지 않고 하는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가지고 내가 평생 실험할 게 아니라 300명, 3000명, 4만명 그건 자꾸 횟수가 늘면 늘수록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거기에 내가 이제 그 강연을 해주는 그런 강연은 이서원 선생이 그 사이버에서 내가 강의도 들어보고 그랬지만은 그런 점은 탁월해.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대중적인 예방 차원에서 예방과 재활 두 개 다 할 수 있다고.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가서 사회 적응을 새로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청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재활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얘기를 듣고 보니 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잠재됐던 환자는 아이고 그러다가는 병이 되겠구나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중에 제일 훌륭한 의사가 어떤 의사일 것 같아요? 이건우 선생님. 생각해봐요. 어떤 의사가 훌륭하냐고요? 유명한 의사? 유명한 의사? 인기가 좋은 의사? 많이 고치는 의사? 사실 유명한 의사는 찾아가면 안 돼. 그건 내가 농담인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명하니까. 그럼 취소. 유명한 의사 취소. 제일 좋은 의사는 병이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주는 의사예요. 미연에 방지해주는 의사. 그러니까 내가 이서원 선생의 탤런트를 살려가지고 대중적인 강연을 재밌게 해주면은 경험과 지식이 쌓인 그다음 또 플러스 아무도 갖지 못하는 탤런트잖아. 그게 합하면은 예방하는 또 병을 앓은 사람도 재활해서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럼 제일 훌륭한 선생님 제가요 오늘 드디어 3천만 원 벌었네요. 그래요? 컨설팅비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서원과 이근우 TV 하면서 선생님께서 한꺼번에 다 앞으로 할 것까지 다 청산하셔가지고 컨설팅비 엄청난 걸 주셨는데 저는 눈이 환해지면서 이서원 선생만의 달란트가 있을 때 할 때 머리가 띵 하면서 그래. 머리가 띵한 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진짜 열린 눈. 열린 눈 그럼 또 안과하고 쌤 진짜 제가 대담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쌤과 이 대담이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오늘 직접 생방송으로 이렇게 직접 바로 선생님께 제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뻥 뚫어주시면서 정말 계속 그걸 하면서 잠재된 내담자들에게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지금 서초구에 가가지고 생방송 TV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 감정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강연이 지금 2시간 잡혀 있거든요.
선생님 지금 해주신 말씀을 첫 번째 신호탄으로 여기서부터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제기를 한번 개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담할 때마다 조금씩 어떻게 생각이 발전되고 실제로 행동하는지도 말씀드리면 선생님도 또 그걸 보시면서 즐거우실 것 같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학교에 있을 때도 강연을 많이 했어요. 강연을 많이 했는데 그 전부가 지금 이제 정년 퇴임해가지고 또 강연 다니잖아요. 그러면 옛날 젊을 때 내가 했던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지역에 사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네네네. 그분이 하는 얘기는 내가 젊었을 때 했던 그때 강연을 얘기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는데 네네네. 그때 선생님이 이 말씀 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거예요. 네. 지금 당장 뭐 국가에서 원하듯이 10명 이 통계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렇게 사회에 살면서 잠재되어 있으면서 병이 나지 않고 있다면은 그 얼마나 큰 공헌이겠어요. 저한테 정말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저는 오늘 새로운 중요한 걸 정리하게 됐습니다. 상담실에서 하는 상담만 상담이 아니다. 아니죠. 강연도 상담이다. 저는 그걸 오늘 확실히 선생님 통해서 알게 됐네요.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다. 경제적인 것도 그걸 통해서 점점 나았게 해보고 또 기존에 하던 최선을 다해서 세 분, 두 분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하는 것도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다. 오늘 제가 열린 마음, 열린 눈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아서 특별한 감사드립니다. 이거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디 멀리 갔다 와서 이렇게 다시 뵙고 여쭤봐야 좋은 걸 얻을 수 있으려나요? 오랜만에 뵀는데 귀한 말씀 특히 저한테 도움되는 말씀이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 책으로 선생님께 궁금한 거 여쭤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됐네요. 다 이것을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 여러분께 또 드리면서요. 지금까지 너랑 나랑 저는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